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소서 작성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항목이죠. 바로 성장 과정.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을 적으라고 제시하는 이 항목, 오늘 여러분들한테 작성 방법부터 활용도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성장 과정 관련해서는 이 영상 말고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게요. 마스터 자소 항목들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작성을 같이 해주고 있는데, 컨설팅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소재 잡는 것부터 가장 어려워하고 잘못된 포인트로 작성할 확률이 가장 높은 항목이 뭘까요? 그게 바로 성장 과정입니다. 두루뭉실하고 천편일률적으로 단순히 어릴 때는 어땠고 이런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대학 들어가면서는 어땠고라는 느낌으로 적어오면은 사실 채용 담당자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적어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취업에 있어서 정답은 없어요. 취업에 있어서 무슨 공식 있는 것처럼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취업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지만 사람들에게 흡입력 있게 임팩트 있게 스토리를 작성하는 데는 분명한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장 과정은 대체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걸까요? 소재와 경험 찾는 것부터 구성을 짜는 부분까지 전부 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경험을 찾아와 볼 건데요. 여러분들 성장 과정에는 어떤 경험을 넣어야 할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 유의점은 여러 가지 경험을 넣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과정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과정이라는 워딩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릴 때 어땠고 고등학교 때 어땠고 대학교 때 어땠고 이렇게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채용 담당자가 읽어야 할 자소사의 양은 상당한 편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야기를 선정해서 흡입력이 생기도록 스토리를 만들어서 읽게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몇백 자 안 되는 분량에 여러 개의 경험을 나열한다면 채용 담당자는 당신의 그런 경험 나열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흡입력 있는 글을 작성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여러분들 흡입력과 필력이 느껴지는 스토리를 작성하는 데는 최소한 300자 중반 이상의 분량이 필요해요. 그런 상황에서 500자 항목 내에서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어떻게 자라고 이런 방향으로 작성하는 거는 사실상 필력 있고 흡입력 있는 글을 포기하는 작성법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취업의 정답은 없는 것이 맞지만 흡입력 있는 글을 쓰는 방법은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자소서라는 것이 구체적인 경험을 작성해야 되는데 저런 방법으로 풀어내면 추상적이죠. 일반적이에요. 마치 챗GPT가 쓴 것처럼 자소서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천편일률적인 누구에게나 갖다 붙여야 되는 매칭되는 이야기가 되고는 마는데, 이런 게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데 필요할까요? 자, 성장 과정에서 과정이라는 워딩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살면서 자신의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 하나를 선정해서 스토리텔링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액션을 하면서 했던 사건을 쓰는 것과 다른 사람이 했던 걸 보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쓰는 것과 어떤 게 나를 어필하기 좋을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을 다 쓰기 위해서는 사건을 선정해서 쓰는 것이 좋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껏 살아오면서 본인의 가치관 혹은 인생 모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을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어떤 소재가 있을까요? 소위 취업 전문가라는 사람들 중에서 성장 과정에 대해서 20대 이전 이야기를 써야 되는지 20대 이후 이야기를 써야 되는지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다른 자소서 항목들은 전부 20대 이후 이야기, 그중에서도 대학 입학 후 이야기, 가능한 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업무했을 때 이야기를 쓰는 것이 보기에 좋겠지만, 성장 과정은 성장 과정이라는 워딩이 주는 어감과 가치관에 영향을 준 사건이라는 점에서 마치 논란거리가 생긴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런 부분을 20대 이전이다, 20대 이후다 성장 과정에 한정해서 정답처럼 얘기하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취업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쟁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기꾼이니까 거르치는 게 맞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채용 담당자라면 성장 과정 항목을 누가 읽어도 나의 가치관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게끔 사건을 잘 풀었었고 흡입력 있게 잘 썼는데, 20대 이전 이야기야 떨어뜨려, 20대 이후 이야기야 떨어뜨려 얘기했습니까? 뭘 써도 잘 쓰면 되지만 다만 가치관의 영향이라는 워딩의 바운더리 안에서 너무 벗어나면 곤란하겠죠. 예를 들어서 대학 졸업 후 최근에 업무하면서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던 사건을 작성하는 것이 해당 항목이 주는 어감에 맞지 않겠죠. 최근에 내가 업무하면서 있던 일 때문에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다, 좀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어릴 때 이야기를 쓰면 너무 유치해요. 팬시해 보이기 때문에 성장 과정 소재에 대해서는 그러한 어감이 주는 바운더리 안에 작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성장 과정 소재에 대해서 많이 하는 오해로는 성장 과정은 가치관 같은 마인드적인 영역을 어필하는 것이지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시켜서 직무 관련 전문성이 향상되어 가는 과정을 작성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직무 관련 이야기나 구체적인 솔루션을 조출하는 방향으로 작성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가치관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협업했던 경험 이런 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해서
솔루션을 도출한 걸 작성해야 되겠지만 이런 항목과 성장 과정은 결이 다른 항목입니다. 자, 구체적인 소재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다들 같은 소재를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에게 팁을 주는 데 있어서도 영향이 생길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 정도 말씀드린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을 흡입력 있게 채용 담당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게 작성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하라고 했는데, 스토리텔링 구성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여러분들 상황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러한 문제를 겪으면서 내가 얻게 된 역량의 순으로 풀어낸 게 스토리텔링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성장 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스토리텔링의 구조인데요. 자, 여러분 두 가지식으로 명확하게 해당 상황을 바로 제시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앞에 어떤 의견을 쓰는 거는 채용 담당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바로 경험을 제시해서 스토리로 바로 몰입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상황에서 얻게 된 문제점, 실현, 난관 등을 제시해야지 글 전체가 탄탄하게 만들어지고 흡입력이 높여지겠죠. 아무 문제 없었는데 혼자서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는 구조는 채용 담당자에게 관심을 얻기도 힘들고 흡입력도 없고요. 가독성도 떨어지기에 문제점을 명확하게 풀어내는 게 글 전체의 임팩트에 영향을 끼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솔루션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다른 항목들과는 다르게 본인의 가치관이라는 마인드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있도록 만드는데 포인트를 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성장과정 항목의 활용법입니다. 그렇다면 성장과정 항목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성장과정 쓰시오 이런 데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쓰시오, 본인의 인생 모토를 쓰시오라는 항목 등 다양한 이런 가치적인 측면의 항목에 활용할 수 있겠죠. 다만 여러분들 자유형식 자소서에 성장 과정을 넣는 것이 좋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기업의 사이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넣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중소나 중견에 있어서는 저는 다른 항목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자소서 항목을 제시하는 기업들을 봐도 삼성같이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성장 과정 항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 삼성 등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재를 채용하면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오래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재를 성장시킬 생각으로 지원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기업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어차피 더 좋은 길 찾으면 바로 이직할 걸 알기 때문에 성장 과정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을 적는 것이 더 좋겠죠. 자, 결론적으로 성장 과정 항목은 여러분들이 소재 찾기부터 고민하는 대표적인 항목들 중에 하나예요. 채용 담당자가 원하는 포인트를 명확하게 캐치하고서 원하는 기업의 본인의 가치관과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흡입력 있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외에도 자소서와 경력 기수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얻고 싶으시면 쿠파 취업에 취업 상담을 두드리세요. 여러분들 취업 상담을 하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자소서 상태가 지금 어떤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어떤 기업들, 어떤 업종, 어떤 직무에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평가, 어떤 규모의 기업에 넣어야 되는지, 서류 합격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취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100% 해소시켜 드릴 테니까 정말 상담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저한테 취업 상담의 문을 두드리세요. 저도 여기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하고 같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맞대고서. 그쵸? 상담이 오시면 제가 직접 작성한 말도 안 되는 퀄리티,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퀄리티의 자소서 경력 교수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자소서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저하고 성장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시켜 드렸는데, 성장 과정 이 이상 궁금해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에 완벽한 퀄리티의 자소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리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